자, 10번째 챕터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자, 재활용 폐자원 쪽은 의제매입세 공제 형태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자들이 이런 걸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국세청이 내는 서식의 이름 그대로 재활용 폐자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자. 자, 그들한테 실질적으로 매입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이다. 우리 의제매입도 여러분 면세 농산물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에서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없었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는 거잖아요. 이 재활용 폐자원도 그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금 너가 구입하는 과정 중에 비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성격을 갖고 있는 또는 비영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세사업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들한테 국가가 정해져 있는 그 재활용 폐자원을 구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세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이 실제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매입세액이란 부분이. 근데 이제 이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만큼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공제해 주겠다예요.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건 그대로 100% 공제 받으시면 되세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만 정리하셔라.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금 현재 재활용 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람이 그런데 재생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중고품을 유통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오면 우린 무엇 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등장하는 거겠죠. 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면세 사업자이면 대부분 계산서를 받게 돼요.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들은 계산서 발급 안 하거든요. 그러면 매입했던 정보들만 가지고 정리 잘 하시면 되고 간이가세자는 실질적으로 서로 뭐 주고받아요? 영수증. 그러니까 실제 어려운 거겠죠. 자, 그리고 이틀 말고도 누가 들어올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요즘엔 세무조사 할 때 여러분 법인만 세무조사하지 않아요. 국세청 세무조사가 개인들 세무조사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뭐 심지어는 연예인들 개인 사업자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또는 뭐 1인 사업자라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러면 그 연예인도 세무조사를 하느냐? 하죠. 네, 그래서 몸값이 조금 높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광고를 몇 개 찍었나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해요. 우리 장사 잘 되는 음식점에 손님처럼 가서 회전율을 보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용들 다 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제가 설명하는 부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여기 수집하는 사업자라는 부분으로 교재에 써드렸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본 말이 고물상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고물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분들이 매출 규모가 아주 작지 않아요. 진짜 영세한데가 아니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 비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온 거 정리를 잘 안 해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비사업자한테 사가지고 왔고 내가 재활용 폐점 공제도 받고 싶고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 정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적 정보를 기재해서 장부 관리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소홀하면 비용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할 거고 재활용 폐점 공제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리들을 조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한테 재활용 폐점과 중고품. 근데 여러분 중고품은 누구만 인정한다고 했냐면 다른 부분은 못 들어온다. 누구만? 자동차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하남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만 들어온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엇하면 제조 가공하거나 또는 이를 그대로 공급. 그래서 제조 가공하면 우리 사가지고 온 이 재활용 폐자원 또는 자동차가 뭐가 될 것이다.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를 그대로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다가 그대로 유통하니까 무슨 부분? 상품. 자, 요게 의제매입하고 달라져요. 의제매입은 원재료, 부재료 계정을 쓰고 제품 매출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런데 재활용 폐자원 쪽은 원재료가 나와서 제품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상품 매입이 나오고 상품 매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조심할 건 뭘까요? 지문에 분계 처리를 하라고, 회계 처리를 하라고 나오면
원재료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상품을 처리하는 게 맞는지 지문에 주어질 거예요. 그 지문 반드시 확인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여러분이 그냥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이 두 개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취지겠죠. 네, 취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 의제매입세 공제와 동일하게 매입 매출 종표 입력할 때 무슨 탭?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을 하시는 방법. 그럼 의제료 매입 탭에 가시면 우리 이전 강좌에서 의제료와 관련된 의제 매입세액은 1번이라는 번호를 선택했어요. 그럼 재활용은 몇 번을 선택하겠어요? 2번을 선택하고 공제율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재활용은 현재 얼마에 공제를 해주고 있다. 우리 103분의 3에 공제를 해주고 있다. 자, 중고자동차는 우리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얼마에 공제를 해주겠다. 우리는 110분의 100에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공제율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면 되겠죠. 입력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분자만 넣어주면 분모는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또는 우리 전체 탭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원재료나 상품 계정 넣어주시고 적요 7번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이라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또 되질 수 있고요. 자, 재활용 패전과 관련돼서 나오는 계산에 대한 부분. 우리 교재는 이게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요 문구를 바꿔버렸어요. 재활용 패자원 매입세 계산으로. 자, 그러면 우리 기억하실 건 재활용 패자원도 예정신고 때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뭐가 있다? 한도라는 게 있다. 자, 의제매입 같은 경우 우리 한도, 최대 한도는 6개월을 기준 놓고 봤을 때 과세표준의 40%였어요. 자, 그것처럼 재활용 폐재원도 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 신고할 때 무엇 해주셔야 된다? 정산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누구는 정산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고자동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무조건 무엇 하겠다? 우리는 110분의 10을 그대로 공제해주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재밌는 건 여러분 중고자동차 시험 문제는 안 내고요. 계속 재활용 폐자원 쪽 관련된 것만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제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몇 퍼센트만, 얼마의 공제율만 봤을까요? 103분의 3에 해당되는 것만 대부분 보세요. 근데 이론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정 때는 지금 보여지는 계산식 그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확정 때는 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매입가액의 금액이 요게 한도 규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기업과 니은을 비교하여 무엇하겠다? 작은 금액을 공제 대상의 매입가액으로 인정해서 우리는 103분의 3만큼만 공제해주겠다. 자, 그럼 기억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린 비사업자한테 거래를 하거나 간이과세자 거래를 하거나 또는 면세사업자하고 거래를 했다라면 그들한테 뭘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계산서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수증과 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금액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취득가액과 그리고 무슨 금액? 공급가액. 여러분 이거 공급가액이면 무슨 부분?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과세표준을 말하겠죠. 자, 과세표준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렸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지고 판별하시라고 했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총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1쪽과 3쪽만 본다. 우리 그럼 2쪽과 4쪽은 뭐냐? 그러면 2쪽과 4쪽은 여러분 1쪽에 대한 작성 방법을 빽빽이처럼 써줘요. 그리고 3쪽에 대한 작성 방법이 4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작업을 하는 건 1쪽과 3쪽이에요. 근데 1쪽 맨 하단에 누가 있고 과세 표준을 보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이쪽 맨 하단에 우리 면세 쪽 수익 금액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이제 면세를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명세를 열어서 과세 표준의 금액의 80%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가면 좋은데 우리 100% 그대로 공제받는 금액
자, 내가 사업자한테 뭘 받아왔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럼 제가 그대로 100% 공제받으라고 했잖아요. 자, 그 세금 계산서 수취한 매입가액을 우리 공급가액의 80% 금액에서 뺍니다. 자, 그래서 그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얘가 한도가 돼요. 사실은 두 개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얘가 100이고 얘가 70이다. 그러면 이 자리는 7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근데 이 자리가 100이고요. 이 자리가 120이다. 그러면 우리는 100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니은이 한도처럼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6개월치 자료 가지고 정리한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정상 문제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조심은 하셔야 되는 부분. 자, 조회 기간은 우리 앞에서 어떤 서식을 작성하든 넣는 게 똑같습니다. 네, 당해 과세 기간을 입력한다. 자, 그리고 매출액이라는 부분. 자, 매출액이란 부분은 우리 확정 신고할 때 정산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매출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하고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을 무엇하면 눌러서 무엇 할 수 있다. 전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 그런 용도를 쓰는 거라서 설명을 드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매출액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설정해 놓고 우리 불러오게 하면 우리 정리가 끝나지겠죠. 그럼 매출액도 불러주고 누구도 들어올 것이다. 아, 저희는 법인이어서 예정신고도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 예정신고의 자료도 들어오겠죠. 우리 의제 매입 때 불러오기 키 누르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드렸었죠.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어디로? 교재로 넘어갈게요. 네, 교재로 넘어가서 예제부터 넣고 집중 심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는 청송 2100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저처럼 메인 창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2100번 회사 코드 넣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송의 재활용 패자원 매입 자료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시고, 근데 여러분 추가 입력에 어디다 넣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실무예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전체 입력 탭에 넣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전체 입력 탭에 넣어달라는 얘기를 써드렸냐면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이 다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파악은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입력 탭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재활용 패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추가 반영도 해달래요. 자, 당사를 재활용 패자원 수집사업자로 가정한다. 여러분, 수집사업자예요. 그러면 사다가 그대로 유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재활용 패자원 매입에 대한 계정 과목을 뭐로 써야 된다? 상품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 계정 과목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금을 모두 다 무엇으로 주었다?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했네요. 자, 재활용 패자원 공제 대상 매입 현황에 가서 봤더니 주식회사 정밀소재라고 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고철을 구입했는데 전자 계산서를 받았대요. 자, 그리고 김부자라고 하는 개인한테 고철을 우리 샀는데 영수증을 증빙으로 갖고 있대요. 그렇죠. 비사업자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겠죠. 뭐 간이과세자도 그럴 수 있고요. 자, 전표 입력부터 시작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입력 탭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그 탭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제 거 메뉴가 조금 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이게 지금 제가 PC가 여러 개를 연결해놔서 아마 이런 현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무거운 프로그램도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잠깐 있었나 봐요. 네.
자, 전표 입력은 지금 1월 30일과 3월 30일이네요. 그러면 두 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1월 30일. 자, 계산서니까 여러분 유형은 뭐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 53 면세. 자, 53 면세 들어가시면 되고 품목은 고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고철. 자, 수량에 대한 부분은 200이니까 200 넣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376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지금 정밀 소재라고 했으니까 그냥 정밀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계산서 전자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1번 여 선택합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모두 다 줬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들은 계정과목 뭐 써달라고 했어요? 상품 써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써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뭘까요? 자, 지금 계정과목 원재료로 들어왔죠. 반드시 상품으로 바꿔주실 것. 자, 그래서 146번에 있는 상품으로 수정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전체 입력 탭이에요. 자, 의제류 매입 탭을 쓸 때는 처음부터 우리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103분의 3에 대한 걸 부가세 대급급으로 처리하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유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입력 탭에 입력할 땐 적유번호 반드시 몇 번 넣어야 된다? 7번. 자, 그러면 여기서 7번 적유 눌러주시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이라고 하는 적유가 등장이 됩니다. 뭐 F2번 누르셔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3월 30일 가겠습니다. 3월 30일. 자, 유형은 여러분 비사업자인 김부자 씨한테 사갔으니까 우리 농어민 매입분 있었을 때 의제 매입 때 몇 번 넣었죠? 60번 명건. 자, 동일합니다. 자, 60번 명건 넣어주시면 되고요. 품목엔 고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은 현재 300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740만 원입니다. 자, 거래처는 김부자 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난에 가셔서 우리 현금 1번 선택하시고 마무리. 자, 반드시 원재료 계정은 상품 계정으로 수정. 자, 그리고 적요 번호는 몇 번을 선택하자. 우리 7번 적요를 선택하자. 그래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두 건 입력은 끝났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추가 입력하라고 하는 건 끝났어요. 자, 우린 누구 들어가시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 들어가요. 자, 이 부분 더 볼 거 아니니까요. 종료할게요, 여러분. 자, 종료해 주시면 되시고 부가가치 모두 선택해 주시고 부속 명세서 원에 가셔서 누구 찾아주시면 되신다. 우리 의제매입 쪽 아래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가 있어요. 자, 요 메뉴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돼서 우리 조회기간 입력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현재 몇 기 거 해요? 1기 예정. 자, 그러면 1월부터 몇 월을 들어가셔라? 3월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앞에서 입력했었던 부분이 관리용 탭에 정밀 소재와 김부자로 넣었던 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져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공제율이 맞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 자, 지금 공제율 자리가 여러분 자동적으로 103분의 3이 자동으로 세팅값이 들어와요. 우리는 103분의 3 맞죠, 여러분? 중고자동차 아니니까. 그래서 103분의 3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살 건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왔고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매입 금액은 얼마? 1116만 원. 자, 그리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32만 5천 047원. 자,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현재까지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 의제매입처럼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를 내지 않았어요. 자, 무엇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를 내지 않았냐면 지금 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회계 처리해야 되지 않아요? 이 금액 32만 5천 047원. 그쵸? 근데 왜 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제매입은 계속 내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라고 하면 과세기간 종료 1인, 자,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은 3월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3월 31일, 여러분 일반 전표일까요? 매입 매출 전표일까요? 당연히 일반 전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가셔서 우리는 차변에 요것만큼 우리 부가세 공제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누구 써주시면 돼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32만 5,047원. 자, 그럼 상대 계정엔 누구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상대 계정도 조심하실 건 우리 이 고철 두 개를 우리 매입에 자료 입력할 때 무엇으로 회계 처리했다? 상품. 그러면 상품의 원가가 계상되어 있겠죠. 자, 그거 상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상품. 만약에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으면 원재료. 그리고 금액은 32만 5,047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뭐 넣어야 될까요? 우리 타계정 됐지. 그쵸? 자, 상품 계정 반대편에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또는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종착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반드시 적요번호 8번 타계정 대체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의제매입처럼 동일하게 취급해도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자, 다 되셨으니까 정리하고 부가세 신고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종료하시면 되죠. 근데 저 저장 버튼 안 눌렀죠, 여러분? 그랬더니 저장하겠냐고 묻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완료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메뉴 닫아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조회하고 정리할게요. 자, 기간은 1월부터 3월입니다. 우리 일기 예정이죠, 여러분? 그럼 1월부터 3월 선택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오를 눌러서 자료를 새로 불러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리에 가시면 우리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44번 자리에 금액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제금액 32만 5,047원이 반영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다 됐으니까 우리 무엇하자 저장하시고 메뉴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무 예제는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집중심화 들어가 볼게요. 집중심화. 자, 집중심화 문제 두 문제 드렸고요. 패턴은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뭐 크게 벗어나는 적이 별로 없어서. 자, 회사 코드 2500번 만세.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를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활용 패자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들을 이용하여 2020년 일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정신고예요? 확정신고예요? 확정신고네요. 자, 그럼 확정신고이면 우리는 정산이라는 관점이 있겠죠. 자, 거래일자 4월 25일, 6월 22일 두 건 주었고요. 고수지 씨와 납해 상세에서 사가지고 왔다. 누구를? 고철과 폐지를. 자, 그리고 여기 단서들 볼게요. 고수지는 비사업자이다. 개인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거래는 영수증 수치 거래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간주한대요. 자, 빨간색 적색이 떠도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납해 상사는 개인이고요. 일반 과세자다라고 줬어요. 자, 요게 함정이에요. 자, 납해 상사가 여러분 여기 가운데 번호가 05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인 사업자이거든요. 개인 사업자인데 무슨 부분? 요 가운데 자리가 90번대이면 면세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01번부터 79번까지 쓰는 사람들은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반 과세 사업자래요. 그러면 저는 납해 상사한테 폐지를 사가지고 오면서 뭘 받았을까요? 자, 지금 고수지와는 무슨 거래를 했다? 나 영수증 주고받았어. 이 얘기했어요. 자, 납해 상사하고는 뭘 주고받았을 것이다? 일반 과세자니까 여러분 세금 계산서 주고받았어야 해요. 세금 계산서. 이런 과세 사업자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사업의 성격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주고 받았겠죠. 그러면 지금 납해 상사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자리에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뭐로 갔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거래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대로 50일 과세로 무엇하여?
입력하여 전액을 공제 받아야 돼요. 부가가치세 10%. 네, 이해됐을까요?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납폐상사는 실제 입력한다 안 한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은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생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략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생략하시면 되죠. 그러면 서식에 무엇 해달라? 직접 타이핑 쳐달라. 자, 예정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패자원 매입에 대한 부분. 자, 영수증 수취한 거 얼마가 있다? 우리 300만 원이 있다. 왜냐면 한도 계산할 때 여러분 영수증 또는 계산서 수취한 취득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금액과 우리 과세표준 곱하기 80% 그리고 누구를 빼라?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수취 금액을 빼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을 알아야 6개월치 가지고 정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 300만 원에 대한 우리 재활용 패자원과 관련된 공제 금액은 얼마가 있다? 87,378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예정과 확정에 대한 매출 금액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매입 공급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던 금액 들어오네요. 여러분 3,600에 4,500만 원 더해서 이제 우리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쪽에 있는 부속 명세서 1번에 가셔서 재활용 패자원 공제 신고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 오픈됐으면 우리 입력할게요, 여러분. 요것만 작성하시고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일기 확정이니까 우리는 조회 기간에 4월부터 6월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자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하셔서 우리는 고수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 보러 갔는데 고수지가 검색이 안 된다? 그러면 직접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럴 일 거의 없어요. 요즘은 과거에는 그렇게도 냈었거든요. 자, 우린 영수증이니까 1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구분 코드에 가서 중고자동차 사왔는지 기타 재활용 패자원을 사왔는지 물어보네요. 우리는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수는 한 건으로 갑니다. 품명은 뭐라고 죠 여러분? 고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200kg였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차량 번호, 차대 번호 부분은 재활용 패자원은 관계가 없고요. 누구만 관계가 된다? 중고자동차. 제가 이론 쪽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중고품으로 인정이 돼서 공제받는 부분은 우리 자동차가 출고되고 1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가 출고돼서 1년이 지났는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차량 번호는 사고 파는 관계에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차대 번호가 바뀌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9, 30은 중고자동차가 아닌 이상 이 자리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취득가액은 얼마에다? 254만 6천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율은 얼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공제율은 103분의 3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제액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죠, 여러분? 자동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74,155원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취득일자가 왜 앞에 아니고 뒤에 있는지. 자, 취득일자 뒤쪽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취득일자는 4월 25일이죠. 그러면 2020년 4월 25일 이렇게 넣어주셔서 마무리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얘가 양식이 조금 커서 제가 화면을 좀 움직였어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예정 때만. 자, 확정 때는 반드시 무엇 해주셔라? 정산해 주셔라. 자, 아까 메뉴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 이 불러오기 버튼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다만 불러올 때 매출액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매출액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계정 과목 설정을 해서 부르면 예정 때 입력해놨던 거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예정과 확정에 매출액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라는 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누를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매출액 쪽에 예정분에 가서 얼마 넣어주셔라? 6,500만 원 입력. 자, 확정의 금액은 얼마? 5천이죠. 그러면 5천만 원 입력하시면 자, 지금 이 금액에 여기 한도일 전에 80% 숫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1억 1,500에 80% 계산해서 얼마에다?
9,2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9,200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단기 매입에 가면 세금 계산서 자리가 있고 영수증 등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럼 세금 계산서는 우리 매입과 관련돼서 공급가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거. 그럼 3,600만 원 더하기 4,500 하시면 되죠. 여러분, 두 금액 합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8,100. 네, 그러면 우리 14번 자리에 8,100만 원 예정 확정의 합계 금액을 넣어줍니다. 자, 15번 자리 영수증 등은 여러분, 우리 영수증 계산서 조치한 거에 우리 합계 금액 언제요? 예정과 확정의 합계. 그러면 저희 지금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돼서 들어온 예정때 금액 얼마 있고요? 300이 있고요. 자, 그리고 확정때 금액 얼마 있어요? 254만 6천 원이 있네요. 그럼 두 금액 합해서 우리는 554만 6천 원을 무엇하자?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5번 자리 금액 입력. 554만 6천 원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부분.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여러분 지금 금액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면, 자, 지금 9,200에서 8,100을 뺀 금액의 금액하고 그리고 영수증 등에 넣었던 금액하고 비교해서 무슨 금액이다? 작은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1번에 들어온 금액은 지금 여기 80% 금액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금액 빼라고 했잖아요. 그럼 9,200에서 8,100을 빼면 1,100이잖아요. 그럼 이 1,100과 15번에 있는 요 금액을 비교해서 공제대상 금액의 작은 금액 554만 6천 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금액에 103분의 3 적용을 하면 우리 공제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은 16만 1,533원이다. 자, 근데 우린 예정 때 벌써 공제받은 게 있다 없다? 있다. 얼마요? 8만 7,378원. 자, 요 금액 넣어주시면 우리 나머지 추가적으로 공제 받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사가지고 갔던 공제 대상에 넣었던 금액이 한도보다 작죠, 여러분? 그러면 전부 다 공제 받죠. 그래서 확정 때 입력했던 74,155원 동일한 금액이 23번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것만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 다 끝내주시고 상단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3점 주겠죠.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3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여러분. 자, 회사는 2600번 온놀이라는 회사. 그러면 바꿔주시고 변경.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달라. 예전 거 왜 안 드렸냐면 예정신고분은 여러분 우리 앞에서 입력해서 하는 부분 봤잖아요. 딱 그거로 끝이에요. 더 하실 게 없어서. 자, 거래 내역 봤더니 왕고물상에서 고철을 4월 6일에 465만 원 영수증을 수취하고 사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추가 자료에 봤더니 왕고물상은 무슨 부분에 속하는 사람? 간이과세자에 속한대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발급 못하니까 영수증 거래한 거 맞죠? 그럼 이 부분은 무슨 부분? 재활용 폐자원 공제 가능하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시고 예정 신고 기간 중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신고 내역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넣는 465만 원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한도가 넘치는지 넘치지 않는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기 과세 기간 중 재활용 관련 매출액과 세금 계산서 매입액은 아래에 있는 내용과 같답니다. 자, 그러면 매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매입은 4,300 더하기 5,200에서 우리 9,500만 원 합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서식 들어갈게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열어주시고 자, 1기 확정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확정 과세기간 넣어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는 화면 좀 조금 키워놓고 갈게요. 네, 글씨가 잘리면 불편하니까. 자, 그러면 과세기간 넣어주시고 4월부터 6월. 자, 그리고 성명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왕, 고물상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구분 영수증 1번. 자, 그리고 우리는 기타 재활용 폐자원 2번. 건수는 하나,
품명은 고철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은 20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차량과 차대 번호는 관계없습니다. 자, 취득의 금액은 465만 원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재활용 폐전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03분의 3을 공제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공제 금액은 13만 5,436원이 나옵니다. 자, 반드시 거래일자, 취득일자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2020년 4월 6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요, 입력자료, 거래자료에 대한 입력은 마무리됐어요. 자, 하단에 내려오셔서 우리 무엇하자? 정산을 하자. 자, 매출 자리 가셔서요, 우리 5,800만 원 예정분 넣어주시고 확정분 6,300 입력. 자, 그러면 80%인 9,680이 들어옵니다. 자, 매입 공급가액은 14번 세금 계산서에 예정과 확정의 합계를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9,500이죠, 여러분? 자, 9,500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영수증의 부분은 예정께 없으니까 확정에 있었던 465만 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대상 한도라는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여러분, 자, 우리 9,680이 있었는데 그 금액에서 세금 계산서 9,500을 뺐더니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들어오더라. 그럼 지금 여기 9,680에서 9,500 빼시면 자, 180이죠. 근데 영수증 수취 금액은 465만 원이네요. 자, 그럼 15번과 16번을 비교해서 무슨 금액? 작은 금액. 자, 그럼 우리 아까 1번의 예제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1번은 한도가 충분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영수증으로 매입한 거래가 한도보다 더 많네요. 그래서 실제 180만 원에 대한 103분의 3만큼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 세액에 대한 게 52,427원이고요. 예정 신고된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공란으로 갑니다. 그런데 23번의 금액은 우리 공제세액에 있던 13만 5,436원보다 더 작은 금액만 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이 될 때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다. 취득금액 얼마? 465만 원이 금액란에 들어가고 공제 가능이 세액자리 얼마? 52,427원이 반영이 돼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무리됐으니까 항상 저장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메뉴 종료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활용 폐자원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재활용 폐자원은 뭐 요 정도의 수준의 패턴이 나온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누가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회계 처리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챕터 정리하고요. 저희는 강좌 잘라서 11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